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배우님 소개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 오늘 마이 슈팅 스타 강기루 배우전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우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얼른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 강기루 배우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기루입니다. 뭐야? 끝이야?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가 많으니까. 시간이 꽤 돼가지고 그러면은 천천히 우리 강기루 배우님의 어떤 말문도 열어볼 겸 또 편안한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뭐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도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네. 마이 슈팅 스타 강기루 배우전은 그 영화 전당에서 이제 주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7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11월 13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뭐 장편 오늘 보신 한강에게도 있고 또 뭐 정말 먼 곳, 더스트맨, 뭐 온 세상이 하얗다, 단편 뭐 명태, 시체들의 아침, 마이리트 텔레비전 원체 강기루 배우님 다작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풍성하게 준비돼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또 뭐 다른 영화도 챙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뭐 다 상영이 있고요. 뭐 단편 1은 수요일에 있고 단편 2는 화요일에 있고 단편 3, 4는 오늘 또 5시 반, 7시 40분 요렇게 이제 상영이 있어서 혹시 시간 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또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소개를 빨리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 나누고 하기 전에 오늘 기루 배우님이 조금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되게 감사해서 준비를 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냥 맨손으로 오긴 좀 뭐해서 관객분들께 드릴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3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지현 배우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대화 시간 동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나 또 질문을 해주셨거나 또 기억에 남는 3분을 저희가 골라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선물이 똑같은 게 아니어가지고 3분을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 3분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분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취향 따라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따가 좀 이렇게 재미나게 가위바위보해서 이제 정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많이 참여해 주십사 선물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루 배우님한테 궁금하셨던 거 오늘 마음껏 여쭤봐도 되거든요. 네, 그러라고 이제 기루님 오늘 오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전문 이렇게 GV 모더레이터가 아니다 보니 언제든지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저희 대화 중에 뭐 손을 들어주시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거 혹시 조금 있으실까요? 한강에게? 아니면은 좀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벌써 벌써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처음 강기루 배우님을 뵈었던 게 아마 몇 년 전에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였죠. 거기서 아마 처음 뵌 것 같은데 그때부터 참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다른 배우보다. 처음 보는데도 뭔가 사실 절제된 연기를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배우는 좀 뜨거운 배우가 있고 일단 황정민 배우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관객들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배우가 있고 아니면 송강호 배우나 무슨 김윤석 배우처럼 좀 약간 차갑고 계산적으로 진짜 쉼표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강기루 배우님 연기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좀 은은한 배우랄까? 좀 비유를 하자면 저 홍콩 배우 중에 양조위 있지 않습니까? 좀 생김새는 많이 틀리지만 생김새는 많이 틀립니다. 훨씬 잘생기셨죠. 그런데 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서양 배우 중에 보면 라이언 고슬링 같은 배우 그런 배우도 보면 표정이 그리 변화가 없고 눈빛 하나 살짝의 표정 미세한 변화를 가지고 그 인물의 캐릭터나 그 심경 같은 거를 그냥 납득시켜 버리거든요. 막 이렇게 막 크게 표현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혹시 제가 궁금한 거는 강기루 배우님만의 그런 연기 기법이랄까? 좀 연기를 수련하시면서 어떻게 뭐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연기 철학이랄까? 아니면 좀 배우 무명 시절에 이제 보면서 저 배우는 내가 정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배우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관객분이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연기를 글쎄요. 저도 뭔가 뭐 완성된 배우가 아니다 보니 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늘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연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저는 그런 연기를 좋아하기는 해요. 좀 과하게 나 연기한다 이렇게 드러내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연기라든지가 아니라 은은하게 이렇게 연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내가 느끼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억지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이 인물이 느끼고 있을 감정들에 집중해서 존재하면 보이지 않을까? 늘 의심하긴 하거든요. 이게 과연 관객분들에게 닿을까?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섬세함들이 보일까? 늘 의심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하는 편입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항상 100이 있으면 한 90 정도 연기를 하는 거 아시거든요. 네네네네. 다 이를 표현하기보다 한 10%의 여백을 두고 여지를 두고 연기를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수련 네. 그냥 수련한다니까 네. 말살보다는 네네. 수련하시면서 약간 여지를 두는 연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네. 큰 롤이든지 아니면 조금 작은 조연이든지 딱 그 프레임에 강기루 배우는 딱 잡혔을 때 그 프레임 안에 딱 퍼지는 톤이 있어요. 강기루님만의 뭐랄까 그런 분위기에 설명할 수 없는 질감이 있는데 네. 그런 게 독특한 강기루님만의 그거를 뭐랄까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큰 배우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하는 분은 자기 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네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또 꼼꼼히 보시고 또 여러 작품을 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러면 연관해서 좀 한강에게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박근영 감독님 뭐 인터뷰를 보면 그 극영화와 이 다큐멘터리적인 부분이 엮일 때 발생하는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뭐 이게 약간 진짜 실제인 것도 있고 이 영화 안에 또 실제가 아닌 것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서로 간섭하면서 생기는 느낌을 포착하는데 좀 집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거의 다 이제 그 물론 대본이 있고 그 대본이 있지만 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즉흥 연기라고 말하기도 사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좀 어떤 작업이었고 어떤 점이 다른 영화와 좀 달랐는지 그리고 연기하면서 어떤 걸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셨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016년에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2해 흘러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고 또 2해가 흘러서 개봉을 했나?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한 작품이에요. 후반 작업까지.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감독님께서
500만 원인가 600만 원으로 찍은 영화고 그 보신 영화 속에 나온 배우들 이외에는 그 감독님밖에 없었어요. 뭐 스텝이 전혀 없고 물론 뭐 몇몇 장면에서는 하루하루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아주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고 원래 애초에는 대본이 존재했었는데 서서히 대사를 지우고 촬영할 때는 아예 대본 없이 그냥 그 공유된 우리들끼리 공유된 이야기로 즉흥 연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그 맥락이나 서사를 정해놓는 그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같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6개월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만났어요. 만나서 한강의 길이라는 영화 속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한강에서 자전거도 타고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영화에서의 모습처럼 실제로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합을 맞다 보니까 현장에서 뭐 오늘은 감독님이 뭐 진아가 기루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로 장면을 시작하자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면서 연기가 진행되는 거죠. 어떤 컷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서로가 그렇지만 공유하고 있는 길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영화 안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어떤 커플처럼 보이고 이 안에 인물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정말 느껴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랜만에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왜 처음에 이제 그 기루 배우님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싹 등장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에서 대화하는 장면. 그걸 보면서 이제 너무 반갑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게 저희가 이 영화를 찍고 한 2년 정도 뒤에 이제 만나서 친구가 됐었는데 내가 알던 저기 애기 때 기루다 약간 이런 반가움을 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실 고통스러운 내용이었다는 거를 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루 배우님이 등장하는 어떤 순간을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다정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이 기루를 잃어버린 이제 기루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는 지금 진아의 어떤 상태가 같이 보고 있는데도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근데 그걸 또 자신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관통해 나가는 게 또 영화적으로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에 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많은 작품 가운데 한강을 택하신 이유. 두 번째는 최근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그 아내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가.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아침에 권해주신 그 영화 루인 아침에 인디 플러스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마치 그 교생 선생님 이렇게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약간 네. 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 대답을 먼저 할까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결혼을 한 2, 3주 전에 했고 우와. 네. 만난 지 10년 됐어요. 10년 연애를 하다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시기였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식을 올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혼 전후가 그렇게 뭔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더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제 남과 남이었다면 이제 그냥 나와 나인 것 같고 더 책임감이 더 들고 또 가족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또 그래서 오는 더 포근함도 있고 또 너무나 좋은 지금 그 하루하루를 살고 행복한 날을 살고 이렇게 또 멋진 자리에서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또 되게 좋네요. 그러게요. 네. 이 말씀 주셔서 영광이네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네.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그 동문,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그게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그 제가 이제 졸업 학기에 그 친구가 이제 이그 신입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전과를 했어요. 같은 과로 그 서영학과에 있다가 전과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요 와이프가 관심을 표했고 그 제가 어떤 그 확신을 줬죠. 말로 만나자.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2014년. 네. 그렇게 만났어요.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미안하네요. 네. 네. 또 한 가지 그 한강에게를 이제 작품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 제가 연기한 인물이 기루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가 저에겐 어떻게 보면 시작과 같은 영화예요. 다른 영화들은 저희 작품을 보고 캐스팅을 한다든지 해서 들어간 작품이라면 이 작품을 찍을 때만 해도 저는 뭐 세상에 없는 배우였고 첫 장편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의미가 깊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시 이 영화를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젊었을 때의 어떤 패기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시기이고 또 그런 영화를 다시 틈으로써 저도 다시 한번 좀 초심을 찾는 계기가 될까 싶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한강의 기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종종 좀 오래된 제 영화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친구 영화를 또 젊었을 때 그리고 물론 지금도 젊지만 네.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미숙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더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 그때 영화를 이렇게 또 여러분하고 꺼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또 질문 조금 바로 네. 오, 확실히 또 해주십시오. 두 분 실제로 만나 뵙게 된 영광입니다. 작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기루하고 진화는 결국에는 이제 서로한테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싸움을 이제 하고 기루는 결국 진화에게 이제 기운과의 사이를 의심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해서 이제 결국 진화는 심하게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엔 기루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진화는 그런 죄책감에 계속 괴로워하고 결국 이제 기루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결국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고통받는 진화에게 강기루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작중의 진화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혹시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로의 말이요. 어렵네요. 그래서 어떤 말로 위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 극중 진화가 제 옆에 있다면 전 자주 봤을 것 같아요. 자주 보고 그냥 어떤 뒤 정도 되는 포지션으로 항상 근처에서 혼자이지 않게 있어주는 것이 어떤 백만의 말보다 더 나은 위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 영화가 전 촬영할 때는 극중 기루는 진화의 이런 슬픔의 시간에는 없잖아요. 늘 행복했던 시간에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할 때도 제가 이 영화에서 느껴지는 어떤 슬픔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재밌게 찍었거든요. 그래야 했고 기루는 과거가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해야 또 이 영화의 어떤 그게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영화를 개봉하고 이 영화를 만난 관객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새롭긴 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지만 제가 기루로서 접근했던 방향은 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매번 이 답변을 드릴 때마다 선뜻 이런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겪고 싶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대답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또 배우로 그 이제 연관해서 얘기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에 주로 이제 연기를 하시잖아요. 행복한 순간을. 그래서 강진아 배우님이 좀 되게 얄밉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굉장히 그 힘든 어떤 감정의 폭들을 이제 지나가고 물론 이제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좀 더 환기가 되고 사실 되게 즐거웠을 것 같은데 그 뭐 현장에서 두 배우분 조금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아니면 세 분이서 이제 좀 뭐 재미나게 얘기하고 했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반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별 그 걱정 없이 촬영하는데 진아 배우는 좀 그 왔다 갔다 한 감정을 과거와 현재를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얄밉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그 심연의 어떤 슬픔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연기를 했기 때문에 전 재밌었거든요. 계속 그 촬영장 가는 게 재밌고 노는 것 같이. 맞아요. 그래 보여요. 즉흥 연기. 그랬는데 이제 제 그런 모습이 촬영할 때 진아 배우에게 좀 불편함을 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런 질문을 받고. 근데 아마 되게 좋았을 거예요. 오면은 왜냐면 저도 뭐 다른 영화를 우리가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저는 배우님이 오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와서 이렇게 그 뭔가 좀 이 힘든 어떤 과정에서 조금 더 발랄하고 좀 밝은 씬을 찍고 뭐 이런 게 되게 즐거웠을 것 같긴 해요. 더스트맨 촬영할 때. 네네네. 더스트맨을 같이 했습니다. 네. 찍을 때 강 배우님이 오면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아군이 온 것 같고 약간 혼자 이제 외롭게 있다가 많이 힘들었네요. 현장. 아니야.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혹시 질문 네. 여기 앞에 네. 네. 그 극중에서 본인으로 등장하시고 그 촬영 당시에는 그럼 지금 와이프분이랑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연인이셨는데 그 현재 와서는 굉장히 오랜 연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좀 약간 분위기가 쌓여질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초반에 그 주문에 이거 이 씬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염색 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GV 주문에 네. 즐거운 GV 주문에 네, 주문하겠습니다. 그 장면은 그 진아 배우가 평소에 본인이 이제 그 새치가 좀 있어서 염색을 좀 자주 한다 해서 염색을 기록을 해주는 장면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감독님이 재밌겠다 그러면은 그 연인들끼리 염색을 해주면서 할 수 있는 농담들을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농담을 할까 하다가 뭐 말만 하면 주문해라고 하는 농담을 본인이 했던 적이 있다. 실제 자기 연애에서 그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알겠다 하고 그냥 딱 시작하고 연기한 거죠. 그 장면 2테이크밖에 안 찍었어요. 그 말씀하신 싸우고 이런 한강에서 싸운 씬은 한 30테이크 찍었거든요. 네, 그 염색 씬은 2테이크 찍었어요. 금방. 한강에서 찍을 때 엄청 좀 추웠다고. 맞아요. 너무 추워서 가을인데 사람들이 없어야 돼서 새벽에 주로 찍었거든요. 밤씬을 2시, 3시 이럴 때. 근데 길잖아요. 또 테이크가. 근데 맞아요. 그걸 또 30번씩 찍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근데 감독님은 추워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배우들이 이렇게 추워하는 걸 아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얄밉다 싶을 정도로 그때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30테이크를 찍은지도 몰랐대요. 얼마나 사람 몰입을 하고 있었으면 그래서 그렇게 찍었고
그 염색신 그렇게 나왔고 저 그쵸 16년이니까 한 2년차 3년차 때겠네요. 연애면 한지 저렇게까지 싸우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평소에 되게 귀여우시잖아요. 귀여우셔서 그쵸, 맞아요. 되게 애교로 이렇게 잘 푸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랑이 넘치는 네. 친구고 저는 좀 반면 이렇게 그 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아 그래요? 집에서? 네네네. 오. 그래서 그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저는 좀 시간을 가져야 되는 편인데 이 친구는 부딪혀야 되는 편. 아 그래서 답답하게. 답답해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오래 만났잖아요. 방법들을 제가 터득한 게 일부러 막 그 싸우는 연기로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서 같이 막 싸워주고 아 진짜로? 그리고 괜찮은지 좀 눈치 살피고 모자라면 같이 더 싸우고 이렇게 해서 푸는 편이긴 하죠. 저는 감정이 다치지 않거든요. 그래도. 가짜니까 나는 어차피. 되게 신기한 방법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봤어요. 약간 스파링을 하는 그런 건가요? 느낌인 거죠. 네, 스파링. 그 저도 연관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세탁기 세탁하고 세제가 3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몇 번 찍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그건 진짜 우연으로 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 돈을 넣었었는데 뭐 안 나와서 기계를 고장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가 고장 났나 하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테이크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촬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마법 같은 맞아요, 장면들이 맞아요. 빛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한강에게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영화들 안에서 좀 그런 되게 좋은 우연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영화로 잘 이렇게 건져낸 장면들이 종종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네. 또 다른 그런 장면 또 있나요? 혹시? 빛 무지개. 그것도 그것도 뭐 계획한 건 전혀 아니죠, 당연히. 자연 현상이니까 무지가 있길래 그걸 사용한 거. 배우들이 발견하고 네네네. 감독님이 그거를 이제 영화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영화로 네. 가지고 오고 이런 작업들이었네요. 네, 대부분의 씬이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저 하나만 더 네네네. 궁금한 게 저도 많아가지고 네네. 뽑기가 폭죽잼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은 네. 죄송합니다, 제 건데.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어쩐지. 많이 재밌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재밌던데요? 뽑기가 폭죽잼. 그때 제가 한창 그때 그 지구이가 어릴 그 10대 친구들이 네, 네. 그 당시에 그런 유행어라고 해야 되나? 그 어린 말들을 말투. 막 하는 걸 보고 뭐 재밌다, 신기하다 이 말이. 그래서 그냥 그 테이크 때 생각이 나서 그냥 막 썼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네 중간에 와서 배우님들을 보게 됐는데요. 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배우 지방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님 두 분 다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록되고 싶은지 궁금해서 두 배우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잠깐 쉬실래요? 네. 조언? 저는 잘 못하는 거긴 한데요. 이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이 바로바로 벌어지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다시 평가하고 뭐 이렇게 잘 순환해가지고 본인이 잘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뭐 단기로도 좋고 뭐 중기로도 좋고 장기로도 좋은데 그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대중분들에게 저는 제가 보는 저는 꽤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꽤 평범해서 꽤 다양한 인물들하고 만나기가 좀 쉬운 게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요 사람 같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 같고 한 게 그래서 뭔가 딱
그 제 몫을 잘 해내고 필요한 것들을 잘 해내고 뭐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으로 뭐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언과 네, 조언과 대중에게 배우님이 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그 배우 지망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경험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는 만큼, 들은 만큼, 본 만큼 표현한 거니까 연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안에 내가 가진 것이 고갈돼서 어떤 뭐 자기 복제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만큼 계속 채워 넣어야 나오니까요. 많이 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이 보고 많이 만나고 그러는 게 표현의 어떤 자양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 글쎄요. 저는 한때는 연기를 하는 게 배우니까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저에게 큰 칭찬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는 것은 그 나름의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저는 어떤 이제는 좀 매력적인 배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자기 매력이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동갑이고 친구인데 제가 고민이 있을 때도 이렇게 늘 항상 그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보고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서 종종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또 다른 저는 몰랐던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님을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또 질문 있으시죠? 엄청 질문이 많으세요.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그 박근영 감독님과 오늘 봤던 한강에게뿐만 아니라 이어서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까지 2번 출연을 하셨는데 2번이나 함께 그 같은 감독님과 작품을 한 계기나 이제 감독님과의 관계가 궁금했고요. 또 독립영화를 빛낸 배우로서 이렇게 배우전도 함께 열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강기루 배우님께 독립영화란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상영했던 영화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루가 이제 진아랑 갈등을 겪고 이제 뭐 기루 배우님이 누워 계실 때 이제 어머니께서 옆에서 수영도 잘하는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진아 배우님께서 나 때문이다 약간 자책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들로 약간 해석을 했었는데 그럼 영화 속 기루는 정말 한강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영화 속 기루의 감정선 같은 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설정한 거는 모른다. 죽은 사람의 그 이유는 이게 자살일지 단순 실족사일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자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연기했어요. 뭔가 물론 정답은 없지만 자살이라고 제가 스스로 설정을 한다면 연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자살할 만한 마음과 어떤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진아의 기억 속의 기류는 그냥 뭐 걱정 없이 해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독립 영화 독립 영화 의 어떤 배우님의 의미. 그 대답에 앞서서 먼저 박근영 감독과의 저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번 테이크를 간 아, 박근영 감독님과의 이게 사람으로서 또 잘 맞고 또 그리고 감사하게도 박근영 감독뿐만 아니라 저는 2번 이상씩 같이 작품을 한 감독들이 많아요. 예, 저에게서의 독립 영화란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냥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잘 맞는 사람과 같이 노는 거. 그냥 처음 만나서 일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또 같이 하고 그렇게 영화를 또 만들고 그 영화가 또 관객들을 만나고 또 영화제에 가서 박수를 받고 또 개봉도 하고 또 다음 영화로 이어지고 이런 즐거움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독립 영화를 집중해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때의 마음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어딜 가서나 그런 얘기들을 해요. 유명해져서 독립 영화를 하는 것이 꿈이다. 그 독립 영화란 어떤 산업 속에서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 어떤 놀이터 같이 편안하게 일하는, 즐겁게 일하는 그런 마음에서의 독립 영화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낸 작품들이 더 나아가서 영화 어떤 다양성에도 도움이 되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더 넓은 선택지가 되고 그게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 거기까지 제가 뭔가 책임감을 갖기에는 제가 크진 않은 것 같아서 저에게는 그런 즐거움이고 어떤 친정 같은 편안함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에 네 앞쪽부터 네 이렇게 해서 다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네, 다 이렇게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접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 장면이 한 2장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눈여겨 보이던 부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호흡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보통 이렇게 좀 짧게 가슴 호흡 정도로 할 것 같은데 복부 호흡으로 굉장히 이불이 또 얇은 이불이라서 호흡이 굉장히 좀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저 같은 사람 볼 때 좀 그게 많이 눈에 띄게 보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다른 질문은 배우님이 그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봤을 때 20년 전에 하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에 또 내가 바뀌지 않았고 바뀌지 않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흡은 그때 질문 주셔서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짧은 생각으로 의식이 없으니까 뭔가 이런 호흡이나 이게 보이지 않아야 할까 해서 숨도 참아보고 하다가 그냥 다들 의견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누워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해서 호흡기도 달았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얘기지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 어떤 테이크에서는 제가 실제로 자고 있었거든요. 잠이 와가지고. 아 그럴 때 있죠. 네. 네. 그 너무 좋죠. 편안하잖아요. 네. 목소리들이. 이렇게 떠들어주고 이렇게 네. 자기들끼리 실제로 잤어서 다행히 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촬영 별로 썼으니까. 네, 그랬었고 그리고 20년 전과 20년 후 멋짐이 안 바뀌나요? 멋짐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20년 전과 20년 후까지. 멋지며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어떤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몰두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회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좀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타인들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되게 달라져 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나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저는 뭐 이렇게 좋은 배우, 멋진 배우도 좋지만 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여유도 좀 가지고 좋은 사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런 생각은 변치 않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사실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루 배우님을 안지 이제 한 6년, 7년? 그리고 영화로 만난 건 더 좀 이제 제가 영화를 본 건 더 빨랐고요. 그런데 그냥 어렴풋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어떤 성품 그리고 이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인격 같은 거는 20년 전이나 20년 후까지도 쭉 유지가 되고 더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성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잘 붙어 있으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뒤로 뒤에 아까 계속 손 드셨던 분들 네, 반갑습니다. 힘을 주지 않는 연기를 하시면서도 배역마다의 다름을 표현하는 본인만의 방법이나 접근법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배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작품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썼던 것 같거든요. 이제 슬슬 미천이 드러날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채워야겠구나. 똑같이 연기하고 저 배우의 연기는 똑같아.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저 과거의 작품들을 이렇게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늘 고민이에요. 뭔가 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저렇게 했지만 또 다르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게 늘 좀 위태로운 마음도 있어요. 배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름 충실히 제가 느껴왔고 기록했던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걸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좋은 약간 작품에 씁쓸하게 하시죠? 네, 운이 좋았던 거죠. 좋은 작품을 좋은 연기를 남긴 것이 100% 내 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작품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까 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질문 어떤 것이었죠? 애착이 가는 배역이요. 이 기루.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이고 이름도 제 이름이고 현장에서 극중인물에 지나지만 극중인물의 기루지만 저에게 계속 기루라고 불렀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아무래도 더 내가 더 들어간 애착이 가는 작품과 배역인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요? 애증이 있는 캐릭터니까 있긴 해요. 정말몽고시라고 진우라는 캐릭터인데요.
개인적인 애증이 좀 큰 작품과 캐릭터이고 왜냐면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변화하고 그 캐릭터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근데 제가 스스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했던 그 어떤 양에 비해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결과를 얻고 또 내 만족도 컸으면 좋겠는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 괴리가 좀 컸던 작품이었어요. 저에게는. 제가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애정을 쏟았었던 것 같아요.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그렇다 보니까 그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의 평가와는 달리 제 개인적으로 좀 애증이 있는 캐릭터다. 그 괴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아 예예. 궁금한 게 예. 많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거슬러 이 작품을 준비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같은 박근영 감독님 작품이잖아요. 이 작품을 찍고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정말 먼 곳이라는 영화가 아주 그냥 씨앗 상태일 때부터 함께 만들었거든요. 그 영화와 그 캐릭터를.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한 명의 배우인데 마치 어떤 작가가 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했다 보니까 너무 큰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내 거 같은 애착 같은 내 거 같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촬영을 위해서 다른 작품을 다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뭐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길렀다 잘랐다 체격도 뭐 키웠다 뺐다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보고 태닝도 하고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촬영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욕심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걸로 어떤 또 각인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 그때는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괴리가 욕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애착이 저 안에서 나온 어떤 애증이겠죠. 제 안에서 나온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아까 여기 계속 네 중간에 손 드셨던 분 네, 뒤에 마이크 네. 요렇게 방금 드신 네 분 이제 질문 받으면은 시간이 얼추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만 일단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성의 그 영화 제목이 죄송하지만 조금 생소했어요. 네, 이제 좀 기회로 오게 됐는데 요즘 그 노벨상 수상작가 한강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많이 좀 정보를 영화를 보고 나서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작품에 보면 그 기루님하고 진아님 그 본명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저 감독님의 의도로 제안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는 영화가 좀 이렇게 리얼함을 추구하다 보니 서로의 진짜 이름을 부르면 더 진짜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쓰자고 얘기를 한 건데 막 처음부터 배우들이 너무 좋다고 하진 않았어요. 부담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또 너무 또 배역이 아닌 솔직한 또 내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또 때로는 두려운 배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잘 합의가 되어서 자기 각자의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네 바로 뒤쪽에 한 분 네. 네, 배우님 반갑습니다. 이 배우님의 국내 국외
롤모델 같은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표를 바꿀 때 이렇게 강기루 이 배지를 주시던데 강기루 배우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뭐 이 요리하는 모습이던데 이거 어떤 뜻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배지가 네 이게 저기 그 제가 출연했던 식물 카페 온정이라는 한 장면이에요. 스틸컷이고 지금 그 차를 내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 지금 배지가 네, 뭐 기회가 되시면 식물 카페 온정이라는 작품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그 잔잔한 영화예요. 잔잔한 위로의 영화. 월요일 날 상영합니다. 예. 네, 말씀 잘 주셨네요. 네. 월요일에. 그리고 그 롤 모델 글쎄요 롤 모델은 사실 나. 네, 그 우지현 배우라고요. 네. 롤 모델이라고 하면 이 배우처럼 되고 싶다. 이 배우의 무언가를 좀 따라가고 싶다라고 묻는다면 그런 배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는 있죠. 근데 롤 모델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좋아하는 배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저 라이언 고슬링, 이병헌 배우 되게 좋아하고 한예리 배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브래드 피트 좋아합니다. 네. 제가 그 배우 추천작이라고 해서 인사이드 류인이랑 블루 발렌타인을 정했는데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는 이유로 그 작품에서 라이언 고슬링의 그 진짜 리얼한 그 연기들이 좋아서 선택했고 인사이드 류인은 제가 극장에서 보고 싶어서 선택했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극장에서 못 봐서 오늘 봤거든요. 극장에서 그래서 선택한 건데 어쨌든 예, 라이언 고슬링, 이병헌 배우, 예, 브래드 피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네 드셨던 분.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작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랑 배우들이 대화하는 씬이나 작중에서 연인끼리 대화하는 씬이 굉장히 리얼하고 재밌다고 느꼈는데 거의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대본이나 지문에 있는 대로 한 건지 이게 즉흥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현장 분위기가 일단 궁금했고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싸움 씬에서 저는 사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그 대화의 흐름이나 방식이랑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서 이입을 하면서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기루가 더 잘못한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작중에서 기루의 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그 장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애초에 대본은 있었고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다 싹 대본 대사를 지우고 현장에는 이 인물이 이런 말로 장면을 시작하자라고만 계획을 갖고 서로 그냥 느껴지는 반응대로 연기를 물론 흘러가는 어떤 괴는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렇게 연기가 돼서 대사들이 다 있는 방식의 촬영에 비해서 더 다큐를 보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나온 것 같고 그 장면이요. 저도 기루가 잘못한 것 같아요. 말을 해야지 화를 낼게. 그치. 그리고 저게 뭐 꼭 약간 그날의 일이라기보다 맞아. 뭔가 이제 잘 풀리지 않고 네. 뭔가 좀 조금 더 여유롭지 못한 맞아, 어떤 맞아. 자신의 일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보시면은 그 기루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오전에 만나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그 자기 일로 인한 어떤 그 열등감, 자격지심,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팍게 화로 나오는 네. 잘못했네요.
그렇지만 너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게 되니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사실은 그 강기루 배우님 생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박수 한번. 영화 극장에서 이렇게 팬분이 케이크를 이거 뭐 어떻게 불이라도 붙이고 불 붙이면 안 되잖아. 근데 그 극장에서 괜찮나? 노래라도 저희 짧게 한번 불러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루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 비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축하받고 좋겠다. 제가 일부러 생일날 GV를 잡았습니다. 배우님 생일에도 한번 해요. 저요? 알겠습니다. 생일 며칠이죠? 저는 6월 3일. 6월 3일이요? 네네. 초대해 주시면은 7월 7일. 7월 7일이라고요? 잘못된 정보. 그래요? 누가 그렇게 써놨지? 나 6월 3일인데? 나무 위키 이런데. 진짜요? 수정을 해야겠네. 한번 나중에 보고 수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 마지막 아까 질문 하시려고 하셨던 분? 그러면 위에 지금 어떻게 할까요? 네, 윗분까지 그럼 요렇게 두 분 이제 질문 받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져 있구나. 배우님한테 공통 질문이 있는데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궁금하고 또 기루 배우님 오늘 생일이잖아요. 생일에 관객들과 만나는 소감이 어떠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무엇보다 배우님 생일이신데 저희한테 생일 선물을 준다는 거 그게 너무 감동이라 가지고 어떻게 이 배우님의 다정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박수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이 제가 감사하네요. 질문이 뭐죠? 도전하고 싶은 장르. 도전하고 싶은 장르? 공통 질문. 네네.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장르는 저는 멜로 하고 싶어요. 멜로. 네. 왜냐면 감사합니다. 저 이제 말씀 다 공개적으로 들었지만 연애를 10년 해가지고 내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그것인데 그걸 이제 연기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럴 기회가 잘 없어서 언젠간 기회가 닿으면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건 예전부터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건데 저는 스포츠 하는 영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복싱 이런 거 있잖아요. 땀 흘리고 피 터지고 근데 잘 안 되고 잘하고 싶고 울면서 이렇게 주먹 뻗는 엄청 고생하는 그런 인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먹이 운다 같은 그런 거 되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뒤에 계신 분. 그거 2개였는데 하나 남았어요. 어떤 거요? 생일날에 저희를 만나서 이제 소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이죠. 영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을 잘 이렇게 챙기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제 생일을 잊고 지나간 해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생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영광이고 그래서 일부러 생일날 GV를 잡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은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연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연봉이 너무 약하다, 뭐 또 아까 시인은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배우를 하시면서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던 순간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 또 극 중에서도 연극 배우로의 활동이 아마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타협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이제 내가 영화 배우가 되어야겠다, 내가 배우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이제 자라면서 점점 이제 꿈이 되어 갔는지 뭐 그 변화 과정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배우가 되어서 후회가 되는 점은 없으신지 아마 후회는 없으시라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만 생각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너무 좋은데요. 네. 연봉 얘기 나오죠. 저 영화를 촬영할 때 그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나누면서 뭐 저 영화를 촬영할 때는 그 대사 속의 연봉 어려움, 금전적으로 좀 어려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근데 한창 연극할 때였고 2016년이면 제가 연극하다가 간간히 이제 영화를 찍을 때였는데 돌이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거든요. 뭐 알바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근데 그때는 막상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뭐 예술인이나 이렇게 저 연봉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내 이야기인데 약간 남일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너무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뭐 떵떵거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손가락을 빨진 않으니까. 근데 네, 지금은 열심히 연기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저희 우리 회사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부족하지 않게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일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과거의 그런 시간을 잘 자양분 삼아 살고 있다. 맞아요. 참 다행이에요. 네, 그런 비슷한 시기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걸어다니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일이 많았죠.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이제 왜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걷냐 자꾸 이제 얘기를 듣고 운동을 할 필요가 있어서 걷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네. 사실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근데 사실 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새로운 것들도 굉장히 저희 일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지나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로웠던 일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게 네. 더욱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늘 행복하고 좋은 것도 좋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늘 행복한 이야기들만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런 공감을 위해서라도 좋은 과거의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 또 질문하신 게 배우 제가 살면서 배우란 뭘까 연기자란 뭘까를 처음 생각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였거든요. 학교에서 학예회 이런 거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만들어서 연말에 발표하고 연극 발표하고. 근데 저는 어릴 때는 너무나 부끄럼쟁이여서 뭐 책 읽어볼 사람 손들러 그러면은 저만 안 들어서 저를 오히려 시키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학예 발표회로 뭐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우리끼리 쓴 거예요, 애들끼리.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데 뭔가 스텝이나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별로인 거예요.
이왕 할 거면 그 주인공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부끄럼쟁이가. 그래서 주인공을 했어요. 그 어떻게 하게 했는데 그때 경험했던 기억이 인물의 탈을 쓰고 무대에서 정해진 무언가를 할 때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선생님이 짧은 인터뷰를 할 때는 그때 너무 또 부끄럽고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이지? 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배우라고 하면 그때 장동건 선배님이나 그런 아주 멋진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배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배우야 라고 지나갔었는데 그리고 막 어떤 호기심이 드는 것보다 잘하는 걸 하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쭉 그림을 그렸거든요. 뭐 처음 대학도 미대를 갔었고 그래서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호기심이었고 그냥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할 시기에 그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오래 해서 재미가 없어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는데 배우 이런 것보다는 현장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영화 미술, 뭐 무대 미술 이런 걸 해보자. 그래서 학교를 새로 들어왔다가 1학년 때 연기하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멋있다. 나도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박수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막상 하라 그러면 부끄럽고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뭔가 그 영광을 나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생각이었어요 그때. 왜냐면 무대가 뭐 배우만 있는 건 아니니까 스태프들 역할도 훌륭하고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2010년이었고 지금까지 아주 감사하게도 쉼 없이 이게 뭐 크고 작은 연극이든 뭐 영화든 드라마든 해오고 있고 이게 또 직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배우전이라는 것도 하고 관객분들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박수 한번 치시죠. 처음에 여기 저희가 주최해주신 분이 1시간을 이제 하시면 된다 이래서 그렇게 길게 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벌써 1시간 10분이 됐네요. 이게 떠들기 시작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다들 가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근데 퀴즈 그냥 그 네 분으로 해서 그냥 네. 원래 사실은 선물이 3개가 있고 그 막간에 어떤 퀴즈용 선물이 있었어요. 할까요? 퀴즈용 선물? 그러면 이거 뭐 제가 낼까요? 네네. 검색하셔도 되고요. 한강에게는 언제 개봉했을까요? 네. 2016년까지 날짜를 개봉일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요 앞에 손을 2019년 4월 4일. 네, 4월 4일 맞추셨어요. 네. 네.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여기다가 사인 받으세요. 이게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작가의 금수라는 책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고레다 히로카즈가 영화로 만들었죠. 영화 너무 좋죠. 일본 팜플렛입니다. 네, 뒤에 가격표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생색을 내려고 안 뗀 건 아니고 뛰면은 떨어져. 뛰면 이제 중고 같을까봐 맞아. 저희가 샀다는 것을 티를 내기 위해서 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준비한 거거든요. 이 3개를 드리고 싶은데 3개가 선물이 다르다 보니까 아까 세 분께서 가위바위보를 하시면 이기신 분이 원하는 걸 먼저 가시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 일어나 주셔서 가위바위보. 네, 힘드시지만 되니까 많이 보시고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현 배우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 마련해 주신 여기 영화의 전당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날 또 함께 영화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